자, 시작하기 전에 뭐 질문 있을까요? 자, 이제, 아, 자, 이제, 경행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음, 경행하는 것이 불교 전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좌선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중반기 정도는 경행으로 힘을 어, 얻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수님? 경행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못 들어봤는데요. 저 아는 수행자분 중에서 음, 걸으면서 삼가야 된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음, 음, 제가 좀 약간 의아했는데 음, 음, 계속 오늘 말씀하시고 지금 음, 걸어보니까 음. 이게 이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수행을 하려면 앉기만 하면은 골반과 고관절이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과 고관절이 틀어진 것을 40대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두둑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제 근데 40대 이후에 스판, 탄력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가부좌틀고 앉았을 때의 골반과 고관절 상태가 일어나도 그대로 있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무릎하고 그다음에 허리병으로 바로 연결이 지나고 60대 지나면은 거의 이제 제자리로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60대 지나서 좌선만 계속 하루 종일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행을 이제 1대1이에요. 처음에는 1대1이에요. 그런데 아까 저쪽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 있을 때 호흡이 멈춰지는 것이 느껴진다. 이제 그런 상태면은 1대1에서 1대2로 늘려요. 그런데 그런 앉아서 산매가 안 느껴질 때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30분, 30분 혹은 40분, 40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병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삼매를 원하거든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몸이 막힌 곳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열리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경행하면서 여는 것은 혹은 요가하면서 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동작을 하면서 여는 것은. 그래서 몸에 막힌 데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경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단계와 3단계를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아까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3단계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 3단계를 하는데 여기에서 시간적 여유가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가라앉으면 3단계도 부족해. 마음이 더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까 교수님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5단계에서 7단계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갈 여가가 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섬세한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4단계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발이 이렇게 들은데 뒤듬, 앞듬, 미름, 뒤담, 앞담, 그리고 닿았을 때 알아차림. 이거를 다 알아차려면 바빠가지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갈 여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 4단계의 알아차림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의식이 가라앉아서 거울처럼 비춰볼 때는 이렇게 해야 마음이 다른 곳에 안 가요. 근데 의식이 가라앉지 않아서 거울처럼 비춰지지 않을 때는 이거 하면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건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 본인이 판단을 해서 내 의식이 바닥까지 딱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어, 조금만 틈이 있어도 다른 곳에 가버려요. 마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춰주는 대상이 마음은 비춰주는 대상이 없으면 그 대상을 찾아서 그 다른 데도 놀러 가버려. 그래서 마음에 틈을 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4단계로 이제 간다. 그래서 뒤듬, 앞듬, 미름, 뒤담, 앞담 4단계로 가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됐어요.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인식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인식하는 대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겠나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네, 제가 이 내시경을 하다가 예, 예. 이제 프로포폴을 투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식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맞아요. 확연히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옳지. 이게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 대상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상과 의존이거나 예. 인식과 대상 같이 일어났다 같이 사라진다는 걸 프로포폴 맞춰서 제가 그래서 제가 어, 고열해져서 저도 한 이틀 동안 너무너무 그 다음부터 이게 확 해결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고, 마음은 인지하는 거울처럼 비추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경이라고 그래요. 옛날 거울. 마음은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근데 이 거울에 비춰질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알매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은 그 대상을 인지하고 알 수가 있다. 우리 저쪽의 학생은 지금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부분적으로 그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수록 이거를 명료하게 이해해야 그래야 경행을 할 때 이 경행의 원리가 빨리 터득이 돼요.
집중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학생한테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고은사에 왔어. 누구를 좋아했을까? 그래서 하여튼 남자 배우가 왔어요. 남자 배우가 왔는데 지금 지금이 아니라 뭐 게임을 하고 있던 게 있어.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앞에 지나가서 하이하고 지나갔는데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 대답을 못했어. 그래도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네가 좋아하는 배우가 너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얘기 잘 나눴니? 라고 하니까 나는 본 적이 없다고. 왜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컴퓨터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되면 그 대상을 인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우리 학생의 깨끼 발가락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자, 그런데 깨끼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면 인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식이 돼요. 자, 그래서 거기가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깨끼발가락을 인지를 해요. 우리가 왼쪽 어깨나 오른쪽 어깨, 허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이 호흡에 집중을 하면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호흡에 집중이 안 되면은 그 아픈 것이 인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다른 곳에 집중이 되면은 알지 못하던 것들이 집중되지 않고 마음이 한가로우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캐치하고 알아차릴 수가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아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어섰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눈으로 발바닥을 본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마음의 눈으로 발바닥을 보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한번 마음의 눈으로 발바닥을 보세요, 학생. 마음의 눈으로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다른 분은 마음의 눈으로 발바닥을 본다. 보여지나요? 눈으로 보는 거는 아니에요. 마음이 발바닥에 가 있으면 그러면 발바닥의 상태를 대충 그릴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발바닥에 가 있으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낌을 위주로 다루는데, 자, 마음이 배가 있으면 배의 느낌이 느껴지고, 발바닥에 가 있으면 발바닥의 느낌이 느껴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서 느끼는 연습을 하는데 이거를 인도에서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요가 니드라예요. 요가 니드라 들어보셨나요? 교수님? 많이 어, 그게 이제 뭐냐면 TM 명상 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스캐닝하는 방법이죠. 자, 스캐닝을 하는데 마음을 머리에다가 두고
머리의 느낌,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코, 입, 목,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각각의 장소에 두면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의 상태를 느끼게 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을 일반적으로 많이 어디다가 많이 사용하나요? MBSR에서 보디 스캔이라고 합니다. 보디 아, 보디 스캔을 다 스캔으로 해보셨을 거예요. 다 해. 자, 보디 스캔의 목적이 뭐죠? 저희들은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 신체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 많이 써요. 자, 신체에 대한 알아차림 외에 보디 스캔을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죠? 제가 그 고엔가 윗바사나에서 많이 그걸 시키더라고요. 음.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많이 쓰는데 음. 현대인들이 신체 감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음. 대부분 머릿속에 있는 거는 알아차리는데 몸에 있는 건 못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해보면 신체 감각이 어느 부분에서 끊어지면 거기는 되게 뭐가 있냐면 트라우마 관련된 또 맞아요. 상처가 음, 있더라고요. 음, 음, 그거 해결하는 데도 저는 쓰고 음. 그다음에 제가 그 고해가 윗바사나 해보니까 거기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히 제가 대년 처경을 보니까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신체 우리가 알아차림 중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그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보디 스캔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산매하고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몸에 어, 기가 그 흐름이 맥혀 있는 곳이 이 스캔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막힌 곳이 열려지게 될 때 그래야 산매를 들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 보디 스캔은 산매를 드는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보디 스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느낌이 왜 발생하죠?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마음은 이제 연역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열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무슨 열이라고 하죠, 그걸? 두통이라고, 두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의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피가 흐르고 피가 흐르게 되면 따뜻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따뜻함, 이런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느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첫 번째 인지작용,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마음은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행을 할 때 마음이 발바닥에 집중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발바닥에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좌성할 때 코로 해서 발바닥까지
가는 그 호흡을 하는데 용이해져요. 그리고 코에서 발바닥까지 갈 때에 이게 바로 이제 수식관을 할 때에 산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코에서 발바닥까지가 쭉 이렇게 호흡이 되어질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는 어, 계속 명상을 하다가 깊은 산매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온 분들이 있는데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몸 안에 있는 막혀져 있는 그 기관 때문이고 이 막혀져 있는 기관은 보디 스캔이 도움이 되고 그중에 경행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 막힌 것을 여는데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경행을 할 때 마음이 발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들음, 다음 이것이 이 두 번째 단계고 들음, 미름, 다음이 세 번째 단계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안 붙여도 돼요. 다만 그것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발바닥이 들어 올릴 때 발바닥이 중력을 거슬려요. 거슬려 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르는 그 against 반대되는 그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끌려서 내려가는 그 공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발바닥이 밀고 갈 때 발바닥에 스쳐가는 공기. 자, 그래서 공기의 세 가지의 형태. 하나는 반대로 올라가는 공기, 스쳐가는 공기, 그다음에 끄집어서 당겨 내려지는 공기. 그것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그거를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 발바닥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게 되면 생각은 어디에서 하느냐면은 머리로 피가 올라와야 돼. 마음과 피가 머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 발바닥은 머리하고 너무 멀어. 그래서 잡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꽁꽁 묶여 있어. 이 생각을 하려면 마음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마음이 발바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킬 수 없어. 그냥 거울과 거울의 비침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는 뒤듬, 앞듬, 미름, 뒤담, 앞담, 그리고 센세이션. 이제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3단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네. 저도 모르게 4단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뒤듬, 앞듬. 앞, 다음 두 개를 쪼개서 제가 했었거든요. 닿을 때 뒤담, 앞담.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3단계를 하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혹은 3단계에 멈춰야 되겠다. 이건 자기가 집중 정도에 따라서 저기 하는데 3단계 이상부터는 가급적이면 호흡과 같이 하면 산매에 들기 쉬운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면 그러면 호흡을 과감히 놓아버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발바닥에 집중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뒤듬 앞듬. 여기에서 뒤듬
앞듬, 미름, 뒤담, 앞담. 뒤듬, 앞듬, 미름, 뒤담, 앞담. 뒤듬, 앞듬, 미름, 뒤담, 앞담. 5단계는 의도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도까지 보려고 하려면은 꼬일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단계가 5단계가 지금 얘기한 것이 4단계. 앞, 공자가 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뒷등, 앞등, 이름, 뒤담, 앞담. 섞여 지금 이제 2단계, 3단계. 이거는 5가지의 그 과정이지만 지금 아까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네 번째라 이거죠. 5가지, 한 5가지로 돼 있는데 네, 동작은 5가지. 좀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저거 에어컨 좀 조절 좀 해볼래요? 자, 일어나서 동행을. 시든 처리라는 소리가 시전 처리는 1m 전방, 1m 전방 그 밑에를 바라보고. 네, 그러면은 서로 부딪힐 수 있으니까 중간에서 반절만 딱 그어놓고 반절에서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상대방이 걸치작거리지 않아야 그 정도. 거기에서 돌아서 이쪽은 돌아서 쓰고 이쪽은 돌아서 쓰고 그다음에 이쪽은 앞서가지. 예. 그다음 반절은 이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